여러분, 좋은 독자가 되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독자가 되도록 이끌어주고 유지해주는 삶은 있습니다. 프루스트가 독서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했던 저자의 지혜를 넘어서 자신의 것을 발견해내는 것, 좋은 독자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저자의 지혜를 넘어서 자신의 것을 발견하기입니다. 자, 서신, 편지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9개의 챕터가 있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뇌에서 읽기를 처리하는 과정이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이 깊이 읽기라는 것이 어려워진 오늘날의 이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디지털로 양육된 아이들에 대해서, 그리고 여섯, 일곱, 여덟 번째는 어떻게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읽기를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체를 정리하고요. 독자들이요, 집으로 오세요. 다시 책으로 돌아오세요 라고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편지글입니다. 친애하는 독자께 다시 책으로의 저자 메리언 울프가 저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자, 21페이지에요. 여러분은 지금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의 그 문 앞에 입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은 다음 몇 세대에 걸쳐서 일어날 우주적 모해의 문턱이요, 변화의 문턱이다. 이 편지는 여러분에게 읽기와 읽는 뇌에 관한, 다시요, 읽기랑 그리고 읽는 뇌에 관한 있을 법하지 않은 일련의 사실들을 함께 생각해보자고 청하는 저의 초대장입니다. 그 사실들이 초래할 결과는 우리와 다음 세대, 심지어 인류 그 전체의 인지 능력에 대한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읽기와 읽는 뇌요, 그리고 인지 능력에 대한 중대한 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3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기만 해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누구를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고 돌아봐도 알 수 있습니다. 스크린과 디지털 기기로 읽으려 할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그 집중의 질, 소위 그 집중도라는 것이, 집중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빈약한지를, 또 변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이들은 더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주의가 분산되는 데다 외부에서 자극이 밀려들지만 그것이 지식의 저장고에 차곡차곡 이렇게 모아지거나 통합되지는 않기 때문이지요. 이 말은 읽기에서 비유와 추론을 끌어내는 아이들의 능력이 어떻게요? 점점 향상하는 게 아니라, 발달하는 게 아니라 더디게, 아주 더디게 발달할 거라는 뜻입니다. 집중력이 굉장히 저조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스크린과 디지털 기기로 읽으려 할 때마다 우리의 집중력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 23페이지 아주 중요한 새로운 신조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TLDR입니다. TLDR이요. 미국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TLDR, Too Long Didn't Read, 너무 길어서 읽지 않았다라는 이것이요,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필독서만 읽거나 심지어 그마저도 읽지 않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TLDR, 너무 길어서 읽지 않았다. 사실은 길어서 읽지 않았다가 아니라 읽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너무 긴 문장에 깊이 읽기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순간 접속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깊이 읽기가 불가능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0페이지, 어린아이의 읽기 회로가 형성되는 동안 어떠한 과정을 따르냐에 따라서 읽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에도 엄청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어떠한 과정을 따르느냐. 자, 이를테면 매일 다양한 디지털 경험에 함몰됨으로써 수많은 그 소셜 미디어들 있잖아요. 어떤 영상 매체들 진짜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함몰됨으로써 깊이 읽기를 구성하는 다음에 4가지 말씀드릴 건데, 오늘 요 30페이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 페이지만 딱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깊이 읽기라는 게 정말 우리가 너무 어려워지고 있는데, 깊이 읽기를 구성하는 4가지의 이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가 되면요, 깊이 읽기가 가능한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비판적 사고입니다. 비판적 사고라는 거, 우리가 가볍게 읽고 대충 읽고 빨리빨리 읽었을 때 비판적 사고 가능하신가요?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뭐가 이게 진짜 이게 참인지 또 거짓인지, 뭐가 진리인지 가짜인지 등등요. 비판적 사고 할 수 없어요. 빨리 읽으면요. 그러니까 가볍게 읽으면 몰라요. 깊이 읽었을 때에만 되어지는 게 첫 번째 비판적 사고고요. 두 번째,
저는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개인적 성찰이요. 독서를 왜 하시나요? 저는 개인적 성찰을 위해서 독서랍니다. 독서라는 것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죠. 이 도구, 이 텍스트, 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 나를 좀 돌아보고 내가 얼마나 빈약한지 또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에 대해서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나를 돌아보는 개인적 성찰, 깊이 읽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요, 상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깊이 읽을 때 수많은 이야기 스토리들을 내가 막 연결 짓고요, 막 이야기를 구성하고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공감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이요. 깊이 읽었을 때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대할 때 마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겉에만 우리가 이렇게 겉모습으로만, 거칠애로만 우리가 인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정말 그 깊은 문제를 우리가 들여다보고 헤아릴 수 있는가, 그 마음을 진짜 공감할 수 있는가, 이러한 네 가지요. 깊이 읽었을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보다 느린 인지 과정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것은 아닐까. 비판적 사고, 개인적 성찰, 상상, 공감. 여러분, 깊이 읽었을 때 이것들 가능해집니다. 36페이지. 우선 여러분 자신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좋은 독자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프루스트가 독서의 핵심이라고 했던 저자의 지혜를 넘어서 자신의 것을 발견해내는 것. 아, 그렇구나. 책이라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저자의 그 지혜를 넘어서서 내 거를 발견해내는 것. 좋은 독자가 되는 지름길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독자가 되도록 이끌어주고 유지해주는 삶은 있다라는 것이죠. 깊이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페이지 38페이지입니다. 저의 목표는 메리언 울프가 첫 번째 서신글을 통해서 이 책을 통해, 그러니까 다시 책으로 하는 책에서 어떠한 목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의 목표는 프루스트가 자신의 독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희망했던 것과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나의 독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독자가 된다. 아, 책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읽는 거구나. 이때 내 책은 단지 일종의 확대경일 뿐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들 내면, 독자 내면에 이미 자리한 것을 읽도록 수단을 제공할 뿐이다. 정말로 기가 막힌 메시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독자가 된다. 자기 내면에 이미 자리한 것을 읽도록 수단을 제공할 뿐이다. 오늘 메리언 울프가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심을 담아 여러분의 저자. 여러분, 자기 자신의 독자가 되는 것, 나의 내면에 이미 자리한 것을 읽도록 수단을 제공하는 것, 깊은 읽기, 깊은 독서를 통해서 우리 어떤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성찰하고요, 또 깊이 읽기를 통해서 또 상대방의 마음까지도 공감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이러한 또 비판적 사고까지 할 수 있는 이러한 깊이 읽기의 장점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가져보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응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